네, 젊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자, 오늘 녹음에 앞서서 오늘 녹음 참여한 5분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등급 연습생 허규형입니다. 예, 손정현입니다. 굉장히 밝네요, 목소리가.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사회를 맡고 있는 오동훈입니다. 저희 요즘에 한창 피치 올려가지고 녹음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보고 또 이번 주에 보고 네. 그 전주에도 받고 막 그런 시간인데 뭐 없던 정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저는 저는 지난주 빠져서 그런지 별로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정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보고서 서로 욕만 하다가 끝나니까. 그죠. 비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싸우는 거 아닐까 걱정되던데. 네. 점점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게 평소 쌓여있던 감정을 좀 방송을 빌미로 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희가 방송이 편해져서 평소 하던 그죠. 사실 뭐 평소에 오프라인에서 비난 제일 많이 하시는 오동훈 선생님이 저렇게 말하시니까 역시 네. 또 저분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너무 진짜 이미지 세탁 잘하지 않았어요? 오동훈 선생님 언제 아플 때 없어요? 방송 안 빠져요. 한번 특집 좀 꾸며주게. 악착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오동훈 선생님한테 연락 안 하고 몰래 여기 다시 예약할 테니까 네. 저희끼리 모여서 한번 하죠. 언제 한번 쉰다고 하고서. 오동은 그 사람이 알고 싶다. 매일같이 스튜디오에 전화해야겠네요. 다음 주에 오동훈 선생님 여행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 주말에? 기회다. 찬스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위약금이 한 40대던데. 근데 지난번 녹음에 이어서 박천일 선생님이 또 못 듣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었죠? 자진 사퇴하셨나요? 네. 본인이 외부자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컨셉을 특이하게 그냥, 네. 뭐 제가 견제하는 건 아니고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완전 견제하시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손정 선생님? 제명할까요? 아니 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 뭐 피드백 들었던 것 중에서도 우리 똑같은 목소리 같아서 뭐 헷갈린다, 너무 사람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박찬일 선생님 말투가 좀 특이해서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와이프는 박찬일 나올 때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니아층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전에도 이제 뭐 둘째를 핑계로 한동안 안 나오다가 저 이제 방송 순위가 막 오르는 타이밍에 등장했었는데 요즘 저희 순위가 또 끝없이 떨어지니까 안 나오시는 게 좀 괘씸하네요.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천일아 듣고 있니? 듣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까 너 결혼도 내가 시켜줬는데 보온하는 셈 치고 열심히 나오자. 네, 뭐 본인 얘기로는 뭐 프로 육아인으로서 도저히 못 나올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굳이 이렇게 언급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주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시는 걸로 어느 순간 그냥 5명이 하는 걸로. 제일 무서운 분이네. 네. 그 사실 순위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요즘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책이라기보다 하락기 아닌가요?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제1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간 걸로.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방송 열혈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 랩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Are you ready? Go! 이지, 들리지, 찾아왔지, 길지, 되어줄게, 희치, 칙칙, 폭폭, 목적지는 빛이 티치보다 하게 퀴리치, 어차피 지친 게 미친 건 아냐, 빛이 못해 브레인 리치. 진짜 쇼킹하네요, 이거. 응원 맞나요? 뭐죠, 이거? 이거 뭐 저희에 대한 애정도 감사하지만 뭐 잘하지 않았어요? 놀랍네요. 진짜 괜찮은데? 네. 저희 좋아하시는 거 맞죠? 이분들이. 그냥 뭐 자기 PR의 목적이 아니었나. 허영 선생님. 네. 저희가 언급해드렸는데. 네, 저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은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허영 선생님. 백령도 같이 있을 때 좀 뭐 다퉜었어요? 아니에요. 엄청 착한 친구입니다. 근데 뭐 랩도 좋지만 이제 사실 저번에 9호 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좀 괜찮지 않았나요? 예, 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뭐 피드백도 잘 받아주신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거 허영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이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업로드 됐네 들어봐야지 이러고 탁 눌렀다가
깜짝 놀라서 바로 꺼버렸다고. 부자. 운전하고 듣다가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그냥 방송 꺼버리시니까 피드백조차 안 주신 게 아닐까요? 구독자 수가 그래서 좀 줄었었나요? 그때? 그래도 어쨌든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었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무슨 소리야 지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래도? 왜 이렇게 집착하지? 자, 선창은 그럼 허규현 선생님이 제가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윤희 선생님이 네, 넣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부자. 내부자. 리치. 브레인 리치. 아니 왜 또? 요 다음에 이렇게 약간 뾰로롱 하는 BGM을 넣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중독돼가지고 이거 좀 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형도 저번에 안 해서 그렇지. 했나? 했어. 했구나. 이거 계속 머리에서 좀 맴도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해서 피드백도 주시고 뭐 조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주제들이 좀 둥구난방이다. 어떤 컨셉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처음엔 이제 정신과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해서 관심 있게 듣고 혹시 내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막 와닿는 이야기는 안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진짜 그랬구나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방송 준비할 때는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것들, 정신과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재미있을 만한 속사정들을 이야기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만 재밌는 방송이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가 방송 듣는데 무슨 강의 듣는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 그러면서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봐도 그런 건 별로 재미없고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코너 제목도 정신건강의학과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비소 코너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비밀스럽고 실제적인 이야기보다는 책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 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게 느끼신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 정도로 재미가 없나요, 저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나요? 근데 아무튼 좀 주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은 저희가 했던 에피소드들 중에서 꿈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정 기복이라든지 이런 질환보다는 조금 더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 청취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또 한편으로는 실제 진료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더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손정현 선생님이 또 약간 사랑했던 환자분. 그거요? 네, 그거. 또 뭐야? 당신은 뭐예요? 약간 그때 완전 상사병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잖아요. 괜찮아 사랑이야 실사판 찍으려고 했잖아요. 두 분이 짜고 진짜 저를 자르려고 가지고 그냥 계획을 저는 그냥 전에 듣기만 했었는데 진짜 있었던 얘기는 맞죠? 있었던 얘기죠. 세 분이 짜셨군요. 네 분이 짜셨어요? 곧 박차고 나가겠네요. 근데 오동훈 씨는 늘 본인 얘기를 덮어 씌우는 그 스킬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얘 왜 이럴까요 시간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진한 교회 오빠 스타일이고 늘 진실 많은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없을 때 한번 저희가 오동훈 그의 진실을 파헤쳐 주겠다 이러면서 너무 깨끗할 거예요. 털어도.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다음 방송에는 어떤 얘기를 해볼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정신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만한 사연이 와가지고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얘기를 나눠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어떤 사연인지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 A입니다. 작년 하반기쯤 우울 증세가 심하게 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했어요. 문답형 심리검사를 했고 결과는 많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주 간격으로 간단한 상담과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상담 시간은 5분 정도로 간간히 컨디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심층적인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다행히 약이 잘 맞아서 약을 먹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정상 컨디션을 찾았습니다. 잡념이나 우울한 감정들이 둔해지면서 활기를 되찾았어요.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유지와 예방을 위해서 약 복용을 최소한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느끼는 호감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땐 정말 그지같이 하고 갔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방문하기 전에 옷장을 다 헤집어 놓고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화장도 다시 하고 뾰루지는 컨실러로 가리고 저도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정해주신 스케줄대로 그 병원에 6개월 넘게 방문하고 있는데 예약일이 다가오면 여전히 옷장을 다 뒤엎고 이 옷 입었다 벗어던지고 저 옷 입었다 벗어던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너무나 설렙니다. 당연히 선생님 앞에선 포커페이스로 이런 마음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그렇지만 당연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40대 이상의 기혼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더더욱 포커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젠 제가 병원에 왜 가는지조차 헷갈립니다. 이게 유지 목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선생님 보고 싶어서 가는지 부끄럽지만 선생님이랑 포옹하는 상상도 해보고 집에 오면 너무 설레서 막 뒹굴어요. 이런 걸 검색해보니까 전문용어로 전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병원을 옮겨서 상사병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사실 호감을 갖고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님과 대화한 이래로 그가 남자로 안 보였어요. 그가 선생님보다 10살은 더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는 현재 차단해버린 상태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울증 때문에 병원 다니던 중에 담당 선생님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분의 사연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간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이 사연은 정신과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사연 보내주신 분의 비밀 같기도 하네요. 네,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다른 과의 진료하고 다른 정신과의 좀 특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 현상이 꼭 정신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어떤 과를 가서 진료를 보더라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떤 감정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치과가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혹시나 입냄새가 나진 않나 하고 생각하면서 더 꼼꼼히 이도 닦고 가고 그래요. 사연자분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신경을 쓰긴 하죠. 그건 좀 완전 다른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것 같아요. 원래 규영이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 혹시 여자 선생님이세요? 저 원래 이 잘 닦고 그래요. 미모의 여자 선생님이신가요? 안 씻고 병원 나오는 거 상당히 유명했는데. 정기적으로 치과를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들어오네요. 위생관리를 의외로 하시는 스타일이었네요. 네, 그럼요. 당연히 어떤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는 상황이더라도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한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생기는 감정을 진료에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의사한테 사랑에 빠졌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치료에 활용을 한다는 게 정신과 진료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쵸. 네. 사연자분이 이야기하신 전이 현상이라는 게 그 진료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걸 알아내는 게 정신 분석의 핵심 과정 중 하나죠.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용어를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 들으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무슨 뜻인지 역시 여기 또 정신분석 전문가 한 분 모시고 계시니까 윤희우 선생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중요한 인물하고 관련돼서 일어났던 반응의 반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인물에게 품었던 감정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나타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낮고 엄격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그냥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에 특별한 일은 전혀 없는데도 무의식적으로 그 상사를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정신분석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 상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됐구나. 이 상사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좀 그런 감정을. 그렇죠. 네, 맞아, 정확한 맞아. 속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 이야기가 전형적인 전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지금 담당 의사를 만나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어떤 과거의 중요한 인물 관계에서 유래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좀 없지 않나요? 네, 저도 동의하는데 제 생각에도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생길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자세한 사정을 알아봐야겠지만 사연자분께서는 일단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에 가셨잖아요. 뭐 5분 정도만 상담을 하셨지만 우울할 때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호감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역시 그 외모가 출중하신 허규영 선생님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근데 보통의 진료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감정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손정현 쌤 의견에 완전 동의하고 저는 전이라고 봐요. 뭐 근거는 네. 당연히 부족하지만 아까 이제 그 윤희우 선생님이 말한 게 전통적인 의미의 전이, 좁은 개념의 전이인데 그게 맞는지는 이제 깊은 면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치료자에게 가지는 좋은 감정, 뭐 부정적 감정도 넓은 의미의 전이에는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전이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게 사연자분께서 지금 느끼시는 자기의 감정이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연에 적어주셨잖아요. 내가 이거 원래 이럴 정도의 상황이 아닌데? 내가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뭐 나이 차가 큰 연애도 가끔씩 있다지만 사연자분께서도 원래 만나던 타입과 전혀 다른 타입의 유부남일 가능성도 높은 40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상사평처럼 푹 빠져든 건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기는 하죠. 이럴 때 면담을 깊게 들어가서 잘 들여보면 다른 숨어져 있는 의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자기에게 의미 있었던 사람과 겹쳐 보인다든지 이런 거요. 네. 지금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데 사연자분이 전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전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각자 좀 그렇게 의견을 주장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에 영향이 없이 그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강렬한 감정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주치 선생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잘 들어주기도 했었고 도움을 주고자 좋은 말들을 해주셨겠지만은 그 2주 간격으로 한 5분 정도씩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를 계기로 해서 그 단순한 호감보다는 이제 거의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전에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던 다른 분을 좀 정리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또 보통 이 전이 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뭐 2주에 한 번 정도 간격을 두고 보는 상황에서 발생하진 않잖아요.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전이 현상은 길게 그리고 자주 면담을 해야지만 생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어쩌다 한 번 보는 정도로는 그럴 만큼의 뭔가가 생기진 않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6달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2주에 한 번씩이면 이제 10번 좀 더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한 번에 5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규영이가 말한 것처럼 전이 현상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생기기가 쉽지도 않고, 그것보다 사연자분이 지금 이 담당 의사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본인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준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호감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이라면은 이제 환자 바보 선생님은 벌써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몇백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자들을 바보로 만들고 계셨던 건가요? 그래서 환자 바보. 말 좀 해보시죠. 아니,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아니라 허규형 선생님이 그런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저요? 있는데, 의사가 되기 전에도 한 번만 대화를 하고 조언을 준 학생이 팬이 돼가지고 쫓아와서 기숙사까지 롤케이크 들고 와서 선물로 주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니 내가 기억도 못하는 일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모한병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청취자분들 듣고 진짜이신 줄 알겠어요. 그 후배분 윤희우 선생님이 좋아하던 분이었대요.
왜 그러시는 근데 건가요? 허비영 선생님께 롤케이크 갖다 주는 거 보고 원한이 지금 남아있는 거네요. 정말 모두가 모한병에 걸리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규영이랑 희우가 이 정도의 치료 관계에서 전이가 발생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전이가 굉장히 쉽게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네, 뭐 그렇기는 합니다. 뭐 저도 아까 보통의 경우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그 담당 선생님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일반적인 환자 주치 관계에서 어떻게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감정이 전이 현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누구랑 어떤 관계가 그 치료실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 건지 저희가 지금 알기는 좀 어렵죠, 당연히. 근데 분명히 과거에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인물과 비슷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 이분이 강한 애정을 가졌었거나 아니면 애정을 받았던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뭐 아버지나 형제, 아니면 어렸을 때 친구일 수도 있겠죠. 네. 네, 뭐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너무 막연하게만 들리실 것 같아서 한번 저는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진료받던 병사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는 게 새로 전이 본,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병사로 계속 있었고 중대장이 새로 왔는데 그 새로운 중대장을 패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고 그 충동을 참기가 너무 힘들다고 진료를 보러 온 병사가 있었어요. 사실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진짜 쉽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들 수야 있더라도 말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을 꺼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간부님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뭐 중대장이 좀 혹시 때렸나, 뭐 욕했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래서 왜 그렇게 뭐 사유가 뭐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복도에서 충성하고 경례를 했는데 그냥 씹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고. 그래서 제가 듣고 근데 중대장이 잘못한 거긴 한데 그 사유 때문에 그 때리고 싶을 정도의 막 화가 든다는 건 좀 많이 지나치지 않니? 난 솔직히 뭐 더 그럴듯한 이유가 있나 했었는데 좀 당황스럽긴 하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치 이번 사연자분처럼. 네. 이거 사실 좀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이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그때 제가 느낌이 딱 와서 혹시 예전에 이렇게까지 패고 싶던 누군가가 살면서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학생 때 운동을 했었는데 그 담당 교사에게 엄청 맞았던 이야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심하게 맞았는데 그 본인을 포함한 아무도 반항할 생각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이게 권위적인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는 뭐 풀 방법이 없었으니까 풀리지 않은 채 마음 깊숙한 곳에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중대장에게서 그 교사와 뭔가 비슷한 분위기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터져 나온 거예요. 쌓였던 게. 이 해석을 본인에게 해줬어요. 해주니까 그 뒤로는 문제가 사라져서 더 진료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그냥 복도에서 잘 웃으면서 지나다니는 걸 만났었거든요. 자기도 이제 모르던 감정의 정체를 제가 이제 이름표를 달아주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거고 더 이상 화를 낼 이유가 사라진 거죠. 대단하네요. 명이네요, 명이. 예. 좋은 해석이었습니다. 네. 또 실제 인물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 판타지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갖고 싶은 누군가, 이를테면은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란 아이가 저들은 내 친부모가 아닐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는 나를 끔찍히 아끼는 부모가 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공상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대상을 갈구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애정을 표현해주고 케어해주는 느낌을 받으면 그 판타지 속 인물에 대한 감정이 전달이 되면서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좀 각자 경험했던 전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각각의 환자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간략하게요. 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좀 더 개념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전이 유발형 페이스를 지니신 허규영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전혀 뭐 사실과 다르고요. 뭐 제가 기억났던 케이스 좀 떠올려 보자면은 그분은 이제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2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저랑은 1년 이상 정신 분석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이제 한 9개월 정도 이상 이제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결혼을 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당황을 했지만 이제 어떤 이유에서 좀 그런지 이제 자세히 좀 탐색을 했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버지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좀 꿈꿨었는데 솔직히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랑 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맹목적인 사랑에 예. 가까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망하고 힘들어지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꾸준히 면담을 지속하면서 좀 얘기도 들어주고 계속 옆에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좀 저한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셨던 거죠. 아버지가 주는 사랑과 같은. 네, 그런 걸 그래서 그런 전이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비슷하면서도 허경 선생님하고 좀 반대의 어떤 부정적인 전이가 치료에 방해가 됐던 그런 환자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회 불안 그리고 우울증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다가 너무 심해져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끔씩 피해망상까지 생겨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셨던 2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입원해서 초기에 저하고 이제 면담을 많이 하면서 저를 조금 편하게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어떤 모든 생활 규칙이나 어떤 진로 같은 것들을 강요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힘들었던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교수님들한테 환자분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제 또 피드백을 받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환자분에 대한 어떤 그런 면담 내용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환자분이 뭐 피곤하고 뭐 본인이 지금은 면담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격려를 하면서 면담을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굉장히 극도의 저항을 보이시면서 저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시면서 선생님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뭐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뭐 며칠 안에 퇴원을 하게 되셨던 경우인데 그 당시에는 뭐 저는 그냥 굉장히 당황을 했었죠. 왜 그러실까 했는데 조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본인의 어떤 그런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 강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전이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면담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프레셔를 느꼈고. 그렇죠. 고압적인 모습으로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거기서 아버지와 유사성을 느껴서 그 감정이 그대로 선생님한테 옮아갔다. 네. 이렇게 그전에는 볼 수 있는 보이지 않았던 그 강렬한 감정을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굉장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사례가 또 전형적인 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정신없이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우선 사연자분께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가지게 된 감정이 이 전이 현상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 전이는 과거에 실제로 중요했던 인물 또는 실제가 아닌 판타지 속에서 중요했던 인물, 이 인물과의 감정이 재현이 돼서 반복이 되는 것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전이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이가 다뤄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